딩동 택배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민호의 하루는 이 한마디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올해 35, 한창 나이인데도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오죠. 어머, 우리 민호 왔네. 힘들었지? 박순애 할머니, 올해 68. 아들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이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이 나죠. 엄마, 안 주무셨어요? 늦었는데. 괜찮다. 괜찮아. 밥이나 먹어라. 민호는 씻고 나와 밥상에 앉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해요.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몇 조각, 깍두기까지. 순애 할머니는 아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죠.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하지? 네, 요즘 물건이 많아서요. 그때 순애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저 아이가 밖에서 제대로 먹기나 할까? 다음 날 새벽, 순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스럭부스럭 부엌에서 소리가 나자 민호가 잠결에 물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 깼니? 그냥 물 좀 마시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이미 밥을 짓고 계셨거든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그리고는 낡은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이거 가져가거라. 뭐예요, 이게? 도시락이야. 밖에서 대충 먹지 말고. 민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35살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다닌다고 좀 민망하긴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고맙긴 한데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번거롭긴 뭐가 번거로워. 어미가 자식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박순애 할머니의 작은 습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도시락 한 통.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어김없이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챙기세요. 오늘은 소고기 장조림에 시금치나물, 김치까지 알차게 담았어요. 엄마, 정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회사에서 도시락 까먹는 모습이 좀 민망하기도 했고요. 왜, 맛없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그럼 됐다. 내가 제대로 먹는 게 내 마음이 편해. 순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민호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민호가 회사에 도착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민호 혼자 도시락을 꺼내놓으니 시선이 집중됐어요. 와, 너 도시락 싸와? 요즘 누가 도시락 싸와?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부럽다. 진짜. 우리 와이프는 자기 아침도 안 챙겨 먹는데 민호는 괜히 어색해서 후다닥 먹었습니다. 사실 정말 맛있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표 장조림은 달콤하면서도 간이 딱 맞았고 시금치 나물도 참기름 향이 고소했어요. 김치는 또 어떻고요? 시원하고 아삭한 게 입맛을 돋워주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뭔가 든든한 느낌? 아, 이게 사랑의 맛이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온 민호에게 순애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도시락 어땠니? 맛있게 먹었어? 네, 잘 먹었어요. 다행이다. 내일은 뭘 해줄까? 순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아이가 선물을 준비하듯 설레어하시는 모습이었죠. 민호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엄마는 내가 먹는 게 진짜 기쁘구나. 엄마가 하시는 거면 다 맛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달볶음탕 해줄까?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좋아요. 그 대화를 나누며 순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죠. 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엄마 일 중에서 제일 즐거워. 그 한마디에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받아왔던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도시락 준비는 이제 완전한 일상이 되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요. 신선한 걸 사려면 일찍 와야지. 채소 가게 아저씨도 이제 순애 할머니를 잘 압니다. 늘 좋은 걸로만 골라주시죠. 시금치는 잎이 싱싱한 걸로, 무는 단단한 걸로. 아들 도시락용이지? 이거 가져가세요. 상추 한 단을 덤으로 주시네요. 순애 할머니는 고맙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픈 무릎이 욱신했죠.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삐끗한 것 같아. 사실 순애 할머니의 무릎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면 붓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하고. 하지만 아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죠.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준비하는 순애 할머니. 오늘은 닭갈비를 해주려고 해요. 민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메뉴거든요. 에구, 손목이 아프네. 양념을 묻히다가 손목이 결렸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요즘 부엌일 할 때마다 아픈데 그래도 참고 계세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아픔쯤이야.
잘 됐다. 잘 됐어. 우리 민호가 좋아할 거야.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으며 혼잣말을 하시는 순애의 할머니.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이마에는 살짝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호가 출근할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순애의 할머니는 따뜻한 보온통에 미역국도 따로 준비하셨어요. 민호야, 오늘은 특별히 국도 끓여줬어. 몸에 좋으니까 꼭 먹어. 엄마,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긴 뭘. 엄마가 뭐가 피곤해. 얼른 가거라. 늦겠다. 민호는 도시락과 보온통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순애 할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았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휴, 오늘은 좀 심하네. 파스를 붙이고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놨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오늘 민호가 닭갈비 도시락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거든요. 내일은 뭘 해줄까? 아, 된장찌개 어떨까? 아픈 몸을 이끌고도 내일 메뉴를 생각하는 순애 할머니.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픔쯤은 참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사랑 앞에서는 무릎의 아픔도 손목의 결림도 재수롭지 않았죠. 어느 화창한 봄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민호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꺼냈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했어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까지 정말 맛깔스럽게 담겨 있었거든요. 와,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어 보인다. 동료 정수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부럽다 너. 우리 엄마는 나 혼자 살 때도 밥 한 번 안 해주셨는데 그때 옆자리 대리님이 끼어들었어요. 민호야, 너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맞아, 맞아. 요즘 이런 엄마 흔하지 않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68이에요. 어머, 그 나이에 매일 도시락을. 진짜 효자네, 너. 민호는 갑자기 뭔가 찌르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엄마의 도시락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해주세요. 새벽마다? 세상에. 건강은 괜찮으셔? 글쎄요. 요즘 무릎이 좀 아프신 것 같긴 한데.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어제 아침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아이고 하며 무릎을 주무시던 모습.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프셨던 거네요. 그런데도 매일 해주신다고? 진짜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시네. 맞아. 나 같으면 절대 못해.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민호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도시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오늘은 왠지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김치볶음밥 하나하나에 엄마의 정성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네. 계란 후라이도 안전 완벽하고 정말 맛있어 보인다. 한 입만 맛봐도 될까? 그럼요. 정수가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이 맛이야. 진짜 집밥 맛이다. 우리 엄마 요리랑 똑같아. 그 말을 들으니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늘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셨던 것. 내 도시락 진짜 맛있겠다.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 어머니, 정성 대단하시네.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말들을 들으며 민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런데 정작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네. 점심을 다 먹고 나서도 민호는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의 주름진 손, 아픈 무릎, 새벽마다 일어나시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였구나. 퇴근길에 민호는 꽃집에 들렀어요. 카네이션 한 다발,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단팥빵도 사서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만큼은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6시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죠. 순애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나 봐요. 어머, 우리 민호 일찍 왔네? 배고프지? 엄마. 민호는 뒤로 숨겨뒀던 꽃다발을 꺼냈어요. 이게 뭐니?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순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카네이션 꽃다발을 받아보시며 눈이 동그래졌죠. 어머나, 이런 걸 왜 사왔어? 돈 아까운데. 엄마, 앉으세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빈 도시락통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도시락 보고 정말 부럽다고.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다고. 그래? 별거 아닌데. 뭐, 별거 아니라뇨.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장 보고 밥하고 도시락 싸주시는 게 별거 아니에요. 순애 할머니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만히 들으셨어요. 엄마, 무릎 아프시죠? 뭘,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제도 아이고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이렇게 해주시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지금까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소리를.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하고. 순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엄마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도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게 엄마 기쁨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행복하셔야 제가 행복해요. 고마워, 민호야. 엄마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끌어안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죠. 마치 어릴 적 아픈 곳을 달래주시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엄마, 앞으로는 무릎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가끔은 밖에서 사 먹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순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웃으셨어요. 그래도 가끔은 쉬셔야죠.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반찬이었지만 왠지 더 맛있게 느껴졌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로는 모든 게 더 소중해 보였어요. 엄마, 내일 도시락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뭘 도와.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그래도요.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지친 몸과 아픈 무릎도 이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그럼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까? 좋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다, 우리 아들. 그렇게 박순애 할머니와 민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도시락 하나에 담긴 사랑을 서로 알아가며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모자의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